상철은 창밖으로 펼쳐진 열대 풍경을 바라보며 골프백을 정리했습니다. 동남아 최고급 골프 리조트, 샹그릴라 골프앤리조트의 VIP 라운지는 그의 지위에 어울리는 곳이었어요. 상철은 명품 시계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10억 원대 투자 계약을 성사시킬 중요한 날이었죠. 상철 형님, 오늘 골프장 상태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김도환 부사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골프채를 들었어요. 그럼 오늘 계약서에 사인받는 건 문제 없겠네요. 상철은 속으로 딸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수진이 보내온 마지막 사진은 기숙사에서 찍은 것이었는데 그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딸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요. 골프장으로 향하는 카트에서 김도환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유학 보내는 게 쉽지 않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상철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스스로 잘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인턴십도 하고 현지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라운드가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온 일행은 저녁 식사를 위해 별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고급 한식 레스토랑에서 투자 계약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상철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최소 100억 원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김도환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형님, 오늘 밤에는 좀 더 특별한 첩대를 준비하셨나요? 상철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특별한 첩대라고 하시면? 그냥 골프장에서 나이트 라운드나 한 판 더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 어떨까 해서요. 물론 분위기 좀 살려줄 분들도 함께하면 좋고요. 상철은 이런 요청이 익숙했습니다. 대부분의 접대에서 빠지지 않는 코스였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죠. 상철은 리조트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곧 여러 명의 여성 직원들이 골프장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밤이 되자 조명이 켜진 골프장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상철과 김도환 그리고 2명의 투자자들이 카트에 올라탔어요. 여성 직원들은 캐디와 동행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상철은 자신의 캐디로 배정된 젊은 여성을 힐끗 봤어요. 세련된 옷차림에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그리고 차분한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낯익었습니다. 티잉 그라운드에서 첫 샷을 치기 전 상철은 캐디에게 골프채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상철의 얼굴에 서서히 충격이 번졌습니다. 캐디로 서 있는 여성은 바로 딸 수진이었어요. 수진도 아버지를 알아봤지만 표정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진 것 같았어요. 상철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김도환이 다가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오늘 제 캐디군요. 잘 부탁드려요. 상철의 손에서 골프채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김도환 옆에 서서 다음 홀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상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던 딸이 이곳에서 접대용 캐디로 일하고 있다니요. 상철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골프 복장, 능숙하게 클럽을 건네주는 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요. 다음날 오전 상철은 리조트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 언제부터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는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무엇보다 왜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상철은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아빠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몇 시간 후 수진에게서 간단한 답장이 왔습니다. 저녁 6시 더 스카이 라운지에서 뵐게요. 상철은 약속 시간에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이미 와 있었어요. 일할 때와는 다른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상철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어요. 수진아, 넌 아빠.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놀라셨죠? 영국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상철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일한 거니? 1년 반 정도 됐어요. 처음엔 골프클럽 직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VIP 접대도 맡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기복이 없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자랑하시는 영국 유학은요, 작년에 끝났어요. 상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수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신 후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어야 했나요? 생활비 끊기신 게 벌써 2년 전인데요. 상철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는 회사 사정이. 네, 회사 사정이셨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사정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런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비자 문제도 있고 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상철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집에 오면 됐잖아.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는 여전히 바쁘시고 엄마한테는 아빠 실망시켰다고 혼날 게 뻔하고.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채용 공고를 보게 됐어요. 골프도 치니까 지원해봤더니 붙었고요. 상철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몰랐어. 아세요, 아빠? 수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어요. 저도 연락하려고 했어요. 몇 번씩이나 전화기를 들었다가 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빠가 친구분들에게 자랑하시던 그 목소리 말이에요. 우리 딸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자랑이 거짓말이 되는 걸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허영에 차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도 집에 오면 아빠, 저 여기서 먹고 살아야 해요. 체면 차리시려면 연락하지 마시죠. 어차피 일도 나쁜 건 아니에요. 돈도 괜찮게 벌리고 골프 실력도 늘고 있어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빠도 접대마저 잘하세요. 그 김 부사장님 내일도 제가 담당이에요. 수진이 떠나고 나서 상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골프장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상철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딸의 차가운 말투와 어른스러워진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상철은 다음날 아침 김도환과 함께 조식을 했습니다. 김도환은 기분 좋게 말했어요. 어젯밤 캐디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골프도 잘 치고 똑똑하고요. 오늘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철은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물론이죠. 오전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은 김도환 옆에서 능숙하게 캐디 역할을 했어요. 상철은 수진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잘 일하는 것을 보니 한편으론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론 부끄럽고 죄스러웠어요. 어이 박 사장님, 집중하세요. 김도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철은 정신을 차리고 샷을 했지만 공은 러프로 떨어졌어요. 수진이 상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언 7번을 드릴까요? 상철은 수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집에 가자.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수진은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어요. 지금 일 중이에요, 아빠. 그때 김도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대화를 그리 진지하게 하세요? 우리 예쁜 캐디랑 사담하시나요?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농담이에요, 농담. 그런데 정말 괜찮은 친구네요. 일도 잘하고 말도 재밌게 하고요. 김도환이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상철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진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라운드가 끝나고 클럽하우스에서 점심을 했습니다. 투자 협약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상철은 최대한 집중하려 했지만 수진의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가 투자하면 베트남 현장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투자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상철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답했습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 회사에서 직접 관리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물론 현지 인력도 충분히 활용하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업의 위험 요소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상철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동남아 여러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 있고요. 김도환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박 사장님의 해외 사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특히 현지 적응력이 뛰어나시죠. 회의가 끝나자 김도환이 제안했습니다. 저녁에는 좀 더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골프장 근처에 좋은 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철은 내심 거부하고 싶었지만 계약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좋습니다. 저녁이 되자 일행은 리조트 내 바로 이동했습니다. 낮보다 더 화려한 분위기였어요. 여러 명의 여성 직원들이 각 테이블에 배치됐고 수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도환은 일부러 수진을 자신의 테이블로 불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한 잔 어때요? 수진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근무 중이라 드실 수 없어요. 아, 그럼 제가 마시는 걸 보고만 계세요. 좋은 술이니까요. 김도환이 웃으며 말했어요. 상철은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투자자들과 계약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수진 쪽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박 사장님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종일 좀 심각해 보이시는데요. 투자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상철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계약 성사를 위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김도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예쁜 캐디 씨는 골프 외에 다른 특기도 있나요? 우리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상철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골프가 제 주 업무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가까워져야겠네요. 김도환이 수진의 팔을 만지려 하자 상철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요. 상철의 목소리가 바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바 안의 모든 시선이 상철에게 집중됐습니다. 김도환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상철을 바라봤어요. 박 사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상철은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어요. 수지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철이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요. 김도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오늘이 중요한 날인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다시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아까 말이 끊어졌네요. 우리가 더 친해지면 좋을 텐데. 상철은 잔을 거칠게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내 딸이 이런 상황에 있다니. 투자자 중 한 명이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계약서 검토는 다 끝내신 거죠? 내일 아침에 서명하면 되는 거죠? 상철은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귀 한편으로 김도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 건가요? 한국말 참 잘하시네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가족들은 한국에 계시나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상철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한 후 말했어요. 부모님은 서울에서 일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저희가 아는 분일지도 모르고요. 수진이 상철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세요. 김도환이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건설회사요? 혹시 우리가 아는 회사일까요? 무슨 회사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철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진실을 말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게 뻔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작은 회사라 잘 모르실 거예요. 상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딸이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김도환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건설업계는 좁은 편이잖아요. 언젠가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술이 오가며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김도환은 점점 더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고 상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자, 건배 한 번 더 해요. 김도환이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해서. 모두가 잔을 들었지만 상철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기분 좋게 웃고 있었고 김도환은 수진 옆에 더 가까이 앉으려 했습니다. 참. 김도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면 연락해도 될까요? 골프도 같이 치고 식사도 하고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정은 만들면 되는 거죠. 김도환이 웃으며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가 정말 친해지면 좋을 텐데요. 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진은 김도환의 손을 자연스럽게 피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일 시간이에요. 양해 부탁드려요. 일이 뭐 그리 중요해요. 인생을 즐겨야죠. 김도환이 다시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상철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 바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상철에게 쏟아졌어요. 김도환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상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놀란 듯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상철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실례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요? 김도환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상철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차디찬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상철은 모든 걸 무너뜨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철이 다시 말했어요. 혹시 실례가 됐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상철이 말을 나가려 할 때 김도환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박 사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상철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피곤해서요? 아니면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상철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내 딸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참을 수 없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른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도환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캐디에게 그렇게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상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냥 제가 예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도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내일 아침에 계약서 서명하기로 했는데 괜찮으시죠?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김도환이 다시 바로 들어간 후 상철은 혼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수진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상철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뭐가 미안하세요? 아빠가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 사람이 너한테 그러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이건 제 일이에요. 아빠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네가 내 딸인데. 수진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럼 왜 진작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이제 와서?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내일 계약 끝나면 바로 한국 갈게. 상철이 말했습니다. 너도 그만두고 집에 와. 아빠 전 집에 갈 수 없어요. 왜? 그냥 갈 수 없어요. 수진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수진아, 상철이 불렀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때 생활비 끄는 것도 연락 안 한 것도 다 아빠가 잘못한 거야. 수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빠가 도와줄게.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어 있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모르시는군요. 저에게 필요한 게 돈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럼 뭐가? 관심이었어요. 사랑이었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저를 걱정한다면 내일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얼마 안 남았거든요. 수진이 바로 들어간 후 상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상철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상철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어요. 아내 선희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상철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씻고 양복을 갈아입은 후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김도환과 투자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박 사장님 어젯밤엔 좀 어떠셨어요? 김도환이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잘 잤습니다. 어젯밤 일은 죄송했습니다. 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죠. 투자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명하고 끝내죠. 상철은 계약서를 받아들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투자금이 걸린 중요한 계약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수진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투자자가 말했어요. 상철이 펜을 들었을 때 수진이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일이 있는 날이 아닌 것 같았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철은 수진을 바라봤고 수진도 이쪽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김도환이 말했습니다. 아, 그 캐디가 오늘도 왔네요.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상철이 대답했어요. 김도환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제가 인사 한번 드리고 오겠습니다. 상철은 김도환이 수진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펜을 든 손이 굳어 있었어요. 김도환이 수진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제와 같았습니다. 박 사장님 서명해 주세요. 투자자가 재촉했어요. 상철은 계약서를 보다가 다시 수진 쪽을 봤습니다. 김도환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는 것이 보였어요. 이번에도 김도환은 같은 방식으로 수진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상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놀랐어요. 상철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철은 김도환에게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김 부사장님. 박 사장님. 계약서 서명은 어떻게 돼가요? 지금 바로 돌아가시죠. 계약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도환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 인사만 하고 있었는데요. 어젯밤 좋은 시간 보냈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상철은 김도환과 수진 사이에 섰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이상하네요, 박 사장님.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김도환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어요. 상철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중요한 일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수진이 떠나려 할 때 김도환이 불렀습니다. 잠깐요. 연락처를 주고 가면 안 될까요? 한국에서 연락드릴게요.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인 후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개인 연락처는 드릴 수 없어요. 에이, 그럴 것까지야.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부사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뭐가 됐다는 거죠? 박 사장님,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철이 큰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저 여성은 제 딸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렸습니다. 김도환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어요. 수진도 놀란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김도환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수진이는 제 딸입니다.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은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도환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 그럼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네, 제 딸에게 그런 식으로 대한 겁니다. 김도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 사장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진작에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상. 아니, 제가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그럴 필요 없었어요. 김도환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이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를 바보로 만드신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하려 하신 거예요. 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도환이 돌아서 투자자들에게 갔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이 함께 다가왔어요. 투자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상황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도환이 계약서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계약은 백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철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 사장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투자자들과 김도환이 떠나고 나서 로비에는 상철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상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 끝났구나. 수진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긴 뭘 괜찮아. 10년 정도 준비한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날아갔는데. 아빠, 내가 잘못했어. 너도 일도 다 망쳤어. 상철이 고개를 떨궜어요.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다른 게 뭘 있어? 아빠가 저를 보호해 준 거잖아요. 처음으로요. 상철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일이 날아간 것은 안타깝지만 아빤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상철의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아빠 집에 가요. 이제 진짜로 집에 가고 싶어요. 상철은 짐을 챙기며 수진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렸습니다. 수진아. 상철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아빠. 집에 가면 엄마한테 뭐라고 할까? 수진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아빠,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요. 더 이상 체면 때문에 숨지 마시고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맞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상철은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아내에게 말해야 했어요. 아빠. 수진이 불렀습니다. 응? 회사에서 해고 통보 나왔죠? 상철이 털어놨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계약 날아간 거 알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면 돼요.
상철은 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선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둘이서 어떻게 함께 왔어? 수진아, 영국에서 언제 들어왔니? 수진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얘기할 게 있어요.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철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수진의 유학 중단, 동남아에서의 일 계약 실패까지요. 선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도 아빠 자랑하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깰 수가 없었어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흘렸습니다. 바보야, 그런 자랑이 뭐가 중요해. 우리 딸이 가장 소중한데.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몇 주 후 상철은 예상대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수진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아빠, 근교에 좋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수진이 부동산 정보를 보여줬어요. 스크린 골프장이랑 카페를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요? 상철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골프장 카페? 괜찮을 것 같은데. 아빠 골프 실력도 살리고 저도 골프를 잘 치니까 함께 할 수 있어요. 선희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상철과 수진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어요. 몇 달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 드디어 개업날이 다가왔습니다. 상철은 새로 만든 사업자 등록증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수진아, 간판 예쁘게 뽑혔네. 네, 아빠. 상진 골프 카페라고 우리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상철이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시작이구나.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 말했어요. 아빠, 행복해요. 나도야. 예전보다 돈은 훨씬 적게 벌지만 이상하게 더 기분이 좋아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체면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날 밤 상철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걱정과 근심 대신 희망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개업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상진 골프 카페는 근교 골프 애호가들 사이에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상철과 수진은 매일 함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어느 오후 상철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손님들에게 골프 레슨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들었을 때 골프백을 메고 들어오는 여성을 보았어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수진이 밝게 인사했어요. 너 아침에 함께 출근했는데 왜 또 들어와?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집에 골프화를 깜빡해서 가져오러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게 분위기가 어때요? 상철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스크린 골프 부스는 거의 만석이었고 카페 테이블에는 손님들이 담소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정말 좋네. 점점 손님이 늘고 있어. 수진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누가? 김 부사장님이요. 상철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김도환이? 네. 한국에 들어오셨나 봐요. 오후에 들르신다고 연락 주셨어요. 상철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남아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2시간 후 정말로 김도환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김 부사장님. 어서 오세요. 김도환이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훌륭하네요. 직접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수진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환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상철이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세 사람은 카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김도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온 건 사과하고 싶어서예요. 제가 너무 과했던 것 같아서요. 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잘못이 컸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회사에 얘기해봤는데 혹시 다른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시면. 상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좋잖아요. 매일 함께 일하고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김도환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위기네요. 골프도 치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한 게임 어떠세요? 수진이 제안했어요. 좋죠.
세 사람은 스크린 골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워했어요. 김도환이 첫 샷을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만드셨네요. 시설도 좋고. 상철이 채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딸과 함께 만든 거라 애착이 많아요. 수진이 아버지 옆에서 자세를 교정해줬습니다. 아빠 조금 더 왼쪽으로 서세요. 게임이 끝나고 김도환이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 보니 부럽네요. 상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김도환이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자주 올게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저녁 무렵 가게를 정리하며 상철과 수진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오늘 어땠어요? 생각보다 괜찮았네. 김 부사장님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쁘지만은 않아요. 오해도 있었고요. 상철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나랑 함께 일을 해줘서. 그리고 날 다시 믿어줘서. 수진이 아버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부터 정말 잘 살아요. 그래. 함께 말이야.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상철과 수진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보니 뭔가 하나 더 걸어야 할 것 같았어요. 아빠 오늘 우리 함께 찍은 사진 인화해서 여기 걸어요. 좋은 생각이야. 수진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스크린 골프장 앞에서 포즈를 취했어요. 자, 찰칵. 사진을 확인한 상철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 밑에 뭐라고 쓸까? 수진이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첫 라운드라고 해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다. 그날 밤 상철은 새로운 사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오늘 가게는 어땠어? 좋았어요. 상철과 수진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내일도 함께 가야겠네. 선희가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우리 직원이에요. 수진이 농담했습니다. 상철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빌딩과 높은 지위는 없었지만 지금이 더 행복했어요. 진짜 소중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상철의 가족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함께 걸어갈 길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